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이제 냇물이 흐르는 냇가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주객 전도된 대한민국, 이번에는 바로잡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객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 말 가운데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러니까 나쁜 일 한 놈이 오히려 더 성낸다.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이재명을 놓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남지검에 지금 현재 그 수사를 하고 신문을 했던 그 검사들을 이재명이 하고 민주당이 뭐 탄핵을 하겠다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그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죄 지은 놈이, 나쁜 일 한 놈이 오히려 지금 현재 방귀 낀 놈이 지금 썩낸다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도 어느 그 종편 채널에 나가서 잠깐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원래 좀 2007년도에 그 영상 녹화하는 것이 도입이 돼 가지고 참고인에게는 동의를 받고 피고인은 동의 없이 그냥 녹화합니다 하고 이제 신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12일이니까 내일은 아마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말로는 내일은 아마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검수완박을 하면서 그 녹화하는 부분을 수정했는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이 검수완박으로 해서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아마 내일은 영상 녹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재명이가 신문을 하는 그 송민경 부부장 검사가 자상하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녹화를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는 것이 전부 찍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정경심이 그렇게 이제 영상 녹화를 했는데 그때 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일은 영상 녹화를 할 것 같다고 그럽니다. 이제 피의자, 그러니까 이 피의자로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쌍방울 대북 송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북한 방문을 한다는 그 300달러 무슨 북한에서 그 헬기도 띄우고 무슨 그 고급 승용차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북 비용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원래는 지금 현재 그 성남시에서 주려고 하는데 성남시에서 그게 부결이 됐죠. 그거는 이제 스마트팜이군요. 스마트팜이 부결이 됐죠. 그러고서 이제 그 북한에서 그 돈을 요구하니까 이화영이가 참 그 곤란한 입장을 하고 있을 때 이 김성태가 그 돈을 이제 보내주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내일은 이제 가서 녹화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이 참고인이라고 하면은 이재명이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할 것인데, 이재명이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렇게 이제 영상 녹화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죄를 지은 놈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것,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의 그 사법 리스크 하나 가지고 당대표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을 휘두르면서
비명계고 또 단식도 하면은 24시간 한 자리에서 해야 그게 진정한 단식 아닙니까? 오전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하고 10시에 들어가서 그 이튿날 10시에 나올 때까지 뭐를 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뭐를 하는지 그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단식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까지는 뭐 김만배를 통해서 전부 이리저리 빠져나갔지만은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별쇼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우파 유튜브들 가운데서는 뭐 검찰총장을 바꿔야 된다, 직무유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이런 편법, 탈법, 이런 떼법을 쓸 것을 어떻게 물론 이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미처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같은 이런 그 범죄자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엄격하게 신문을 하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판사들이 편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양심적으로 자기가 대학 4년 동안에 사법 공부를 하면서 법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법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장학금을 위에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소위 보면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 검사들,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판사들이 편향 판결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진석이도 판결한 그 판사, 오늘은 지금 현재 보면은 KBS의 남영준 그 이사장은 이제 기각이 됐는데 MBC의 권태선 이사장은 이제 집행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화 집행정지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후에 이제 그 판결하는 그 판사를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예, 정말로 이 판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년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철저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저 태국 FM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교육감을 할 적에 옛날에 문용린하고 고승덕이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박선영이하고 누굽니까? 전교조 한 사람,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조진혁인가요? 조전혁이. 둘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얘기를 들으니까 뭐 15% 되면은 자기가 이제 그 활동했던 기금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15%.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보를 못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보면은 15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눠줘 버리니까 조현이가 이렇게 당선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번 10월 달에 이제 강서구청장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마 그 구청장 보궐선거기 때문에 조직대 조직입니다. 아마 이 중도는 여기에 이제 많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중도는 이제 관여를 하지 않고 조직대 조직인데 지금 이제 다른 데서 나와가지고 표를 잠식하면 안 되죠. 뭐 금태섭이가 후보를 내겠다고 그러고 또 그 정광훈 목사가 있는 곳에 그 자유통일당인가요? 거기에서도 무슨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데 적은 표라도 이렇게 분산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철저하게 후보 단일화 조율을 해서 반드시 강서구청장도 찾아와야 되고 내년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단일화를 해서 반드시 이 자유우파 가운데는 전사, 싸울 줄 아는 사람을 세워서 해야 되고 저쪽 아이들은 정말로 이제까지 지금 현재 있는 뭐 서른이랄지 안민석이 그런 거 정청래 이런 아이들은 완전히 일거에
완전히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정말로 합리적인,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전한 민주당의 후보들도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선거에 부정선거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주객이 전도된 대한민국, 이번에는 바로잡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